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전 남친과 5년을 사귀었음에도 헤어졌어요. 저는 당시에 이름도 없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친은 대기업 IT 기업의 엔지니어였어요. 5년을 사귀는 동안에 3년 동안은 예비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한가족처럼 지냈어요. 제가 먼저 예비시댁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고 남친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말에 인사를 오라고 해서 가게 된 거였죠. 그때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대로도 한가족처럼 저를 대해주시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죠. 예비시댁의 가족 행사에도 가끔씩 저도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라고 믿었어요. 모르는 분들은 왜 결혼도 하기도 전에 머리가 나쁘게 예비시댁 출입을 했었냐고 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때는 남친의 부모님도 저를 며느리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연락도 주셔서 출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친과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도 했었고 커플 반지까지 끼고 다녔으니 당장에 결혼식을 올려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의 둘째 이모란 분이 저를 보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남친을 통해서 연락해왔어요. 남친의 둘째 이모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남친도 그 이모님과는 친한 편은 못 되었어요. 단지 남친을 유독 그 둘째 이모가 이뻐해서 남친의 생일이나 대학 입학 때나 졸업 때에도 꼬박꼬박 연락을 해오셨고 선물도 보내오셨다고 했어요. 남친에게는 터울이 약간 있는 남동생 한 명 있고 그 아래에 신이가 한 명 있는데 유독 남친에게만 조카에 대한 애정을 쏟으셨다고 했어요. 남친 입장에서는 남친을 각별히 대하는 둘째 이모의 사랑에 어색하면서도 늘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남친의 둘째 이모님이 저를 보자고 할 때도 남친은 결혼할 여자로서 저를 둘째 이모님께 소개를 해줬어요. 나이도 남친의 어머니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데도 그 연세에도 날씬한 편이셨고 나이보다 동안에다가 세련되셨더라고요. 처음 본 저에게 하는 첫마디가 그랬어요. 내가 많이 궁금했어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죠. 나는 보통 이모들과는 달라요. 태식이는 내 아들처럼 아끼는 조카예요. 듣자 하니까 사귄 지가 벌써 5년째라고 들었는데 우리 태식이랑은 결혼할 생각인가요? 그 말에 저와 남친은 깜짝 놀랐어요. 남친과 결혼할 여자로서 소개를 받고 남친의 이모님을 만나는 그런 뻔한 것을 왜 뜬금없이 결혼할 거냐고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모, 당연히 저랑 결혼을 해야죠. 그건 모르는 말이다.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야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태식 씨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자 남친의 이모의 다음 말에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요. 아가씨를 위해서도 우리 태식이를 위해서도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와 남편은 왜 저러시니? 라고 눈치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내게 생전 처음 배웠던 남친의 둘째 이모란 분이 그러셨어요. 오래 사귀었다고 결혼하라는 법은 없어요. 연애와 결혼은 별개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네? 제안이라고요? 그래요. 아가씨에게도 기회를 줄 테니까 내 조카한테서 떨어져서 내 조카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어때요? 어이없는 말에 남친이 더 황당해했어요. 이모, 무슨 말이세요? 내 조카는 아가씨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쿨하게 먼저 내 조카를 놓아줘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에 머리가 띵 했어요. 남친이 이모, 왜 그러세요? 왜 이상한 말만 하고 그래요? 라고 하니까 남친의 이모가 남친한테 그랬어요. 태식이 너는 여자 보는 눈을 좀 키워라. 한 여자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여자들도 쳐다봐라. 얼마나 이 아가씨보다 더 좋은 여자들이 많은지 나중에서야 알면 무슨 소용이냐. 감히 제 앞에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이모란 분이 무례하게 말씀하시다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오늘 처음 배웠는데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그러는지 정말 무례하시네요. 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들은 남친의 이모를 팰 일은 없었지만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남친도 그렇고 남친의 식구들도 그렇고 저에게 며칠 동안 연락 한 번을 해오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해서 남친 집에 전화를 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그러셨어요. 태식이가 아무래도 너랑 헤어지겠다는 말이 잘 안 나와서 네 전화를 피하는 것 같은데 태식이는 이모가 소개해준 여자랑 만날 거다. 그 애가 약사라고 하는데 아주 싹싹하고 마음에 들더구나. 태식이가 아무래도 너한테서 마음이 떠난 것 같으니까 너도 네 갈 길 가거라. 저는 그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헤어져도 남친이 내 얼굴을 보고 헤어져야 하는데 남친의 어머니 입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고 하고 역사라서 마음에 든다고 하니 저는 그냥 나가 떨어져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남친 엄마와 통화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남친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헤어지자고요. 참 쉽더라고요. 5년이나 사귀어왔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리다니. 전화통화 한마디로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남친과는 그렇게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헤어졌어요. 그런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고모네 딸이 상견례를 하는데 고모가 저와 함께 가자고 했어요. 고모한테는 딸이 딱 하나만 있었고 다른 형제도 없었어요. 나이도 아직 어린데 벌써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니 놀라웠어요. 고모부가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미국 교포가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견례를 함께 가자는 말만 들었지 이름이나 다른 것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식구가 없어서 자리만 채워주자는 생각이었죠. 가벼운 마음으로 상견례장으로 들어섰어요. 상견례장에 얼굴을 내밀자마자 잘못 안 나고 의심까지 되었어요. 저보다 더 놀라서 얼굴이 잿빛이 되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예비 신랑 측이었어요. 이상한 낌새로 눈치를 챈 고모와 고모부가 저를 쳐다보더니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 대신에 예비 신랑 측으로 서 있는 남친에게 말했어요. 설마 그 약사란 여자가 내 여동생이었니? 그 말에 말도 못하고 침땀을 흘리고 있었고 고모 딸은 언니 무슨 말이야? 어떻게 둘이 아는 사이야? 내가 5년 동안에 사귀었던 남친이었어. 너는 눈이 삐었니? 이런 대먹지도 않은 애를 몰라보고 너 미친 거야. 고모와 고모부도 제가 사귀던 남친이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다가 약사 며느리를 본다고 뻥 찼던 남자라고 했더니 난리셨어요. 아참, 그리고 그 상견례에 남친의 이모도 떡하니 나왔더라고요. 뜻밖의 상황에 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그 얼굴에 테이블에 있던 주스잔을 들어서 들어부었어요.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에게 말했어요. 바로 이 이모라고 부른 이 아줌마가 제 남친의 생모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감쪽같이 미국에서 천여행 살다가 5년 동안이나 사귄 여친과 헤어지게 하고 부잣집 외동딸의 약사인 소연이에게 거짓부렁을 해서 속인 거예요. 그 말에 고모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남친의 생모 이모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감히 내 딸을 걸고 이런 짓을 해? 절대 용서하진 않을 테니까 각오해. 라고 하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별 핑계를 다 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로 후폭풍이 거셌어요. 남친의 생모는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혼을 당했어요. 생전에 이모로만 알고 있던 남친도 대놓고 친엄마라고 덤비는 남친의 이모한테 질려서 멀리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의 엄마도 아들 인생을 망친다며 남친의 이모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남친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 통화할 때 제게 말해줬어요. 이모가 아니라 실은 친엄마라고요. 극구 반대를 해서 저랑 결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외동딸의 약사이고 나이도 어린데 저와 비교가 되겠냐고 하면서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모네 딸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저를 부렸는지 전 남친이 다니던 대기업 회사에서 잘렸다고 알려왔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와 몇 살 나이 차도 나지도 않는데 벌써 세대차를 느끼네요. 자업자득이죠. 요새 제정신이면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